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또 다른 이유, 앞서 리얼미터 분석 보셨습니다만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주식시장에서 장난쳤다가 패가 망신한 첫 번째 인물이 될지 오늘 경찰이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지금 11시 전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아니 여기 앞에서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안 해주시는 분들이 이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요. 전화 연락 한 번만 해보고.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가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강제 수사에 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. 지난 주말에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지역구죠. 자택과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요. 오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을 또 나간 겁니다. 윤준희 의원님, 수사가 전방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보좌관의 휴대전화가 실제로 정말 이춘석 의원이 해명한 대로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모르고 가져갔다. 즉 차명 거래가 아니다, 맞다. 이 부분을 사실 입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간단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색이 됐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알맹이 없는 뭔가 보여주기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 이후에 최저 지지율을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의 이번 이 차명거래 의혹은 정말 국민적 파장이 상당합니다. 아무리 뭐 탈당을 하고 제명을 해도 결국은 민주당 DNA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이 악재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경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조금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경찰은요,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거래를 한 휴대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것부터 파악하겠다면서 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. 앞서서 이 의원은 이 보좌관인 차 씨의 폰이라고 강력 주장했죠. 만나보시겠습니다.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.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. 보좌관 회사가 사용하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. 나중에 이제 조사하면 밝혀지니까.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? 네.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? 어제 썼던 핸드폰이. 저희 입장은 다 올리.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? 아니 차명 거래라는 게 휴대전화는 왜 그거 가지고 계셨던 거세요? 그러면 보는 게 아니신데요?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되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게 됐던 겁니다. 설 변호사님, 이춘석 의원은 분명히 저렇게 얘기했어요. 그 보좌관 폰이 맞다. 그런데 경찰이 그 폰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지금 신청한 거라는 거잖아요. 경찰 얘기로는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, 그 핸드폰의 위치만 추적하면 이게 누구랑 동선이 일치한지 이것만 확인하면 차명 거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그 휴대폰의 위치, 그러니까 기지국이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기지국과 그다음에 이동 동선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춘석 의원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면 그건 실사용자가 이춘석 의원이 될 것이고요. 아니면 정말 이춘석 의원의 해명대로 어떤 이 차보좌관이라는 분과 어떤 이 동선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차보좌관의 명의의 폰이 되겠죠. 근데 문제는 명의자가 누구 거인가는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떤 이 실사용자가 누군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의자는 차보좌관의 명의의 폰일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실사용자의 어떤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경찰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은 차명 거래냐 아니냐. 이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지금 비교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이게 길게 갈 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사에서의 핵심은 선행매매냐 아니냐입니다.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춘석 의원이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오히려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보시죠.
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,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, 이해충돌, 내부거래 함께 터지면서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난 중이다. 양태민 변호사님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야당 주장이니까요.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.8%포인트나 급락을 한 게 지금 임기 시작 후에 최저치 찍은 거 아닙니까? 이것도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?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이제 코스피 5천과 함께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내부자 정보 거래를 이용한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할 것을 밝혔던 만큼, 근데 그런 걸로 지금 어떤 여당의 지금 이제 뭐 법사위원장이자 특히나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제2경제2 분과장을 맡은 이제 이춘석 의원의 이런 이제 부정행위 의혹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뭐 이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뭐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당의 이제 중진 의원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나타나고 또 당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제명 조치까지 해서 이 좀 원벌이라든가 이제 확실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